근육량이 좋으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노년에 제일 걱정하는 게 뭐예요? 내가 몸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꼭 반드시 받아야만 내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거를 굉장히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근력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얼마나 힘들어요. 내 여생의 마지막 10년을 침대에만 누워서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좀 줄여줄 수 있는 게 이 근력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도 쉽게 운동을 할 수 있는 노년 운동을 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운동 자체는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사람들의 노화가 점점 빨라지고 있죠. 현대사회에 오면서 사실은 겉의 외모는 조금 젊어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체격은 좋아졌는데 뭐 체력은 떨어졌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젊어 보이지만 사실은 오히려 노화는 예전보다 더 빨리 진행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 이유는 일단 환경적인 요인, 생활 습관, 그다음에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아졌죠. 그다음에 일상생활에는 좌식생활, 불규칙한 식습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신체 기능을 저하시키고 노화를 빠르게 가속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유난히 빨리 노화가 진행되는 분들이 특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특징을 좀 설명드리면, 먼저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정크푸드를 많이 드신다든지, 아니면 수면, 잠을 잘 못 주무신다든지, 스트레스를 평상시에 굉장히 많이 받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빨리 노화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운동을 잘 안 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고 싶은데 정보를 잘못 얻어서 막 잘못된 운동을 해갖고 너무 과도하게 해서, 이런 게 이제 결국에는 호르몬의 불균형을 일으켜서 면역력을 약하게 하고 혈관의 건강도 좀 약화시키면서 가속 노화를 겪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노화가 가속화되는 분들을 보면은 근육량 감소랑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합성 능력은 좀 떨어져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활동량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근육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그 찬스가 너무 없는 거예요. 운동도 안 하죠. 근육은 점점 줄죠. 단백질 합성은 떨어지죠. 결국에는 종합적으로 노화를 가속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근육의 역할은. 왜냐하면 이 근육이 대사의 기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요. 근육 자체가 하는 일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몸에 있는 혈당, 당을 흡수를 하고 그걸 저장을 해놨다가 그걸 이제 배출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근육이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이 좋아야 당뇨병 예방도 되고, 그다음에 혈중 당이 올라가면 피가 끈적끈적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육이 적은 사람들은 높은 사람에 비해서 심장 쪽 발병 확률이 한 70-80% 정도 높다고 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치매죠. 근육이 좋은 사람들이 치매도 덜 걸려요. 뇌의 건강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의 기능을 유지할 수가 있죠. 근육이 좋으면. 근육이 많은 사람들은 같은 나이라도 좀 더 활동적으로 생활을 하게 되고, 몸이 노화가 좀 천천히 진행을 하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생리적인 그런 기능들이 잘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활동적이고 몸에 근육도 많은 분들은 똑같이 넘어지더라도 골절이라든가 이런 게 생길 확률도 더 적으니까 훨씬 노년에 누워서 지내는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걷기 운동보다는 근력 운동을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보충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점점 줄어요.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감소할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살이 찌기 시작을 해요. 그게 나중에 심혈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다음에 몸무게가 이제 변화가 되니까 몸의 균형 감각도 좀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고 위험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력 운동을 통해서 꼭 근육량을 늘려놔야 체중 조절에도 훨씬 도움이 되고, 이런 몸의 밸런스를 맞추는, 균형을 맞추는데 훨씬 도움이 돼서 저는 근력 운동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집에서도 쉽게 운동을 할 수 있는 노년 운동을 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운동 자체는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그래도 이제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먼저 덤벨 같은 게 있으면 좋아요. 덤벨 뭐 2kg, 3kg 정도 있으면 되게 도움이 되는데, 없으시면 그냥 집에 이런 생수병 있잖아요. 이런 게 덤벨이다 생각하고 운동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총 8개 집에서 하는 운동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 이두근. 그냥 평상시 이런 생수병 들고요. 아니면 덤벨 들고 그냥 가볍게 이두근 해주시면 되는데, 한 10회에서 15회 정도 이렇게 운동을 해주시면 이게 집에서 하는 이두근 운동입니다. 이두 운동 하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숄더 프레스, 어깨를 위로 쭉 올려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15회 정도 해주시고요. 15회 다 하셨으면 삼두근 운동하는 건데, 자, 삼두 운동은 초보인 분들은 한쪽 팔을 이렇게 고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서 삼두 운동 해주시면 되고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양쪽 팔을 동시에 해서 이렇게 삼두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등 운동이고요. 엉덩이를 살짝 뒤로 빼서 척추각을 딱 잡아주시고 등을 잡아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뒤쪽으로 견갑근을 모여준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등 운동을 해주시고요. 다음 운동은 이 상태에서 밑으로 쭉 내려갔다가 엉덩이 힘으로 일어나시면 됩니다. 다시 엉덩이가 쭉 나왔다가 엉덩이 힘으로 일어나 주시면 돼요. 이렇게 내려갔다가 쭉 들고 허리 힘으로 이렇게 들면은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엉덩이 힘으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다음은 종아리. 이렇게 팔을 모으시고 종아리를 쭉 올리고 내리고 쭉 올리고 내리고 15회 정도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다음은 스쿼트. 어깨 넓이를 벌려주시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마지막으로는 무릎 들기 운동도 같이 하면 좋은데요. 자, 이 상태에서 무릎 쭉 들었다가 내리시고 들었다가 내리시고 이렇게 하면 이게 좋은 게 한쪽 발로 균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몸의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운동에도 도움이 되고요. 하체 운동에도 근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무릎 들기 운동 함께 해주시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노년에 할 수 있는 운동 8가지 한번 섞어서 보여드렸고요. 꼭 덤벨이 없거나 물병이 없어도 그냥 맨손으로 하셔도 충분히 운동 효과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무게가 없으면은 근력 운동 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는 걸 들고 하시는 게 더 큰 운동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서서 운동하기 힘들면은 자기 전에도 그냥 가볍게 할 수 있는 운동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브릿지 운동, 그냥 누워서 엉덩이만 들면 되니까. 그다음 플랭크 운동 같은 것도 자세만 딱 잘 잡고 하면 도구 없이 침대나 아니면 잠자리 들기 전에 바로 할 수가 있고요. 킥백이라고 뒤쪽으로 뒷발차기 하는 거, 그런 것도 이제 엉덩이 운동에 좋으니까 자기 전에 할 수가 있고, 사이드 레그 리프트, 옆으로 다리 올리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누워서 자기 전에 할 수 있는 운동들이니까 가볍게 할 수 있는 운동들입니다. 자,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노후는 많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근육량이 좋으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노년에 제일 걱정하는 게 뭐예요? 내가 몸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고 뭐 치매에 걸리거나 해서 누워서 지내는 거,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을 꼭 반드시 받아야만 내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거를 굉장히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근력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팔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내가 혼자서 화장실을 가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것 때문에 치매 같은 게 오게 되면은 혼자서 생활할 수가 없죠.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근력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기대 수명이라고 그러죠. 기대 수명과 우리 건강 수명이 차이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탁 쓰러져서 몇 개월 좀 병원 신세 지다가 돌아가시는 그 기간, 그게 근육량이 좀 없는 분들은 막 10년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본인이 얼마나 힘들어요. 내 여생의 마지막 10년을 침대에만 누워서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좀 줄여줄 수 있는 게 이 근력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더라도 똑바로 해야만 부상을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력 운동할 때는 정확한 자세로 운동을 해야만 내가 원하는 근육에 자극이 들어가요. 만약에 운동을 했는데 제대로 자극이 안 되면 힘들기만 하고 시간만 뺏기고 오히려 엉뚱한 관절에 무리를 줘서 부상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정확한 자세로 운동을 해야 운동이 효율적이고 재밌어지거든요. 내가 운동을 했을 때 내 몸이 변화가 되는 게 느껴져야 운동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자세로 해야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어요. 차라리 강도가 약하더라도 제대로 된 자세로 조금씩 늘려나가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제 늘 운동 꼭 하시라 그러거든요. 어느 정도 아주 심한 통증만 좀 줄어들고 나면 이제는 운동하셔야 됩니다. 걷기 운동하세요. 근력 운동하세요. 이렇게 설명하는데 저는 하루에 10,000번씩 20,000번씩 걸어요. 매일 걷는데도 아파요. 막 이런 분들 계세요. 그거 잘못 걷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걸었을 수도 있고요. 걷기 운동이 굉장히 좋은 운동이기는 해요. 어떤 준비물도 필요 없고 신발만 있으면 하잖아요. 굉장히 좋은 운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건강을 좀 해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력 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걷기 운동만 하게 되면,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근력이 없고 그렇게 되면 에너지는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내 몸속에 있는 근육이라든가 이런 걸 분해
분해를 해서 그거를 에너지원으로 삼기 시작해요. 그럼 오히려 더 독이 되겠죠. 걷기 운동을 많이 하는 거. 아니면 발에 문제가 있다. 발의 모양, 평발이라든가 하이아치를 가지고 있는 묘족이라든가 이렇게 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거를 교정하지 않고 무작정 만보이범보 걷는다? 그게 오히려 발바닥, 무릎, 허리 통증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발의 상태, 내 몸의 상태를 알고 적절한 운동과 방법을 선택을 해야지 무작정 오래 걷는다고 그게 몸에 좋은 건 아닙니다. 이 외에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추천하는 운동들은요. 저한테 이제 오시는 환자분들 되게 많이 하시는데 수영이요. 수영 되게 좋은 운동입니다. 왜냐면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고요. 전신을 이제 골고루 발달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물의 저항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근력 강화에도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수영 내지는 아쿠아 운동 이런 거 저는 많이 추천을 하고요. 그다음에 너무 격한 운동보다는 요가가 몸의 유연성을 좀 좋게 하고 균형 감각을 좀 좋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근력 운동에도 도움이 돼요. 이제 유산소 운동 중에 하나는 이제 자전거 타기 괜찮죠. 자전거 운동이 원래 심혈관 쪽에 도움이 되고 유산소 운동에도 좋고 특히 이제 실내에서 자전거 타시는 거는 넘어질 위험도 없으니까 실내 자전거 타기 저는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운동만큼 먹어라. 건강한 노후를 위한 근육 강화를 위해서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들어와야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근육을 합성하든 뭘 하든 할 거 아니에요. 운동하고 나서 충분히 이 공급이 안 되면 오히려 우리 몸은 그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 몸 속에 있는 뭔가를 이제 없애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운동하고 나서 한 30분에서 1시간 후에는 단백질을 좀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단백질 이외에도 우리가 비타민 D라든가 칼슘 이런 걸 같이 섭취를 해줘야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외에 뭐 오메가3라든가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 같은 것도 같이 드시는 것도 좋겠죠. 근육 강화를 위해서는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근력 강화를 위해서 제가 추천하는 식품은요. 일단은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들 해서 뭐 닭가슴살, 두부, 생선, 달걀, 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소화하기도 어렵지 않고 씹기도 어렵지 않고 부드러운 단백질들이라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이런 불포화 지방산들 있는 게 생선이죠. 연어라든가 고등어, 참치 이런 음식들 좀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비타민 D가 풍부한 거는 계란 노른자, 그다음에 우유, 버섯, 칼슘이 풍부한 걸로는 유제품들이죠. 치즈라든가 우유라든가 요거트, 그다음에 브로콜리, 케일 같은 것들이 뼈 건강에 좋습니다. 항산화 물질이 많은 것들은 이제 과일이 되겠죠. 과일 중에서도 베리, 블루베리라든가 아니면 딸기 같은 거, 아니면 시금치, 당근 이런 것들이 항산화 물질이 많이 포함된 거니까 이런 식품들을 좀 균형 있게 같이 골고루 드신다면 근력 강화뿐만 아니라 노년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단백질 보충제만 먹는 거는 저는 추천하지는 않죠. 왜냐면 단백질 보충제를 먹으면 근육 합성을 위해서 단백질이 흡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운동을 안 하고 이것만 먹는 거는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 운동을 하고 단백질을 먹어야 우리 몸이 근육 합성을 위해서 이거를 사용하는 거지 그거를 안 하고 단백질만 먹는다? 그러면 별로 흡수가 되지도 않고 오히려 과잉이 되면서 더 안 좋은 결과를 나올 수는 있어요. 그냥 드시지 말고 꼭 운동을 하고 나서 드세요. 그래야만 어떤 보충제를 먹는 의미가 있습니다. 노년에 하면 좋지 않은 식습관, 밥에다가 물 말아 먹는 거. 이거는 좋진 않죠. 씹기 귀찮을 때 그렇게 하시거든요. 밥이 너무 뻑뻑하거나 그러면 물 좀 갖고 와봐. 물 부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말아가지고 드시면 아무래도 이게 수분이 있으니까 넘어가기가 좀 편해서 그렇게 드시는데 그렇게 하면 단점이 뭐냐면 충분히 씹지를 않아요. 쌀을. 밥을 충분히 씹어서 신호를 주는 거죠. 우리 뇌한테. 씹는 걸 통해서 내가 지금 음식물을 먹으니까 내 소화 기관들은 이제부터 준비해서 소화 좀 해.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씹는 걸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뱃속에서는 충분히 소화시킬 준비를 안 하고 있다 갑자기 음식물이 들어오니까 소화가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영양 흡수가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충분히 씹지를 않고 넘어가니까 포만감 느끼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과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밥에 물 말아 먹는 거는 좋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너무 밀가루 많이 드시는 거, 정제탄수화물 많이 드시는 거, 빵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정제탄수화물이 갑자기 혈당을 확 올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거를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 확 분비가 되면 뚝 떨어지면서 저혈당이 오고 그러면 이제 확 피곤해지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좋지가 않고 그다음에 너무 짜게 드시는 거. 나이가 들면은 맵고 짠 음식들을 선호하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드시면 결국에 이제 나트륨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콩팥 기능에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게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걸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너무 단 거,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규칙한 식사. 리듬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몸은 정해진 시간에 음식이 들어오고 정해진 시간에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 뇌는 거기에 잘 대비를 해서 거기에 맞는 활동들을 하는데 불규칙하게 먹게 되면 우리 뇌가 대비를 못하니까 소화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